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추석 내내 민주당이 해왔던 짓거리는 당연히 이제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데요.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거랑 이재명의 유무죄는 전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무죄니까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벌여왔던 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라.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거에 이제 보수의 어른이었다라고 불리는 분들조차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의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식의 논평을 그걸 논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논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당초 만약에 우리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라라고 했었을 때 나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겠습니까? 매번 민주당의 주장이었던 게 뭔데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간섭하지 말라면서요. 한동훈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말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이게 맨날 민주당이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못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100번 천번 양보해서 누구 이름이 거론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원석이라고 하는 석자 들어보신 적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정치에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검찰총장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미지가 조금 각인이 됐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바로 전이었던 문무일 같은 경우도 누가 알겠습니까? 원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근데 왜 도대체 민주당이 그렇게 발광까지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난리를 쳤었던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입지가 명확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먼저 그거를 밟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제가 보기엔 똑같다라고 봅니다. 왜 저렇게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에 대해서 별것도 아닌 것인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칠 문제도 아닌데 왜 생 난리를 다치면서 한동훈 장관을 뭐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떠들어대는 것이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뭐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더 클 수 있다.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민주당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저거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출장을 갔습니다. 어디로 출장을 갔냐? 몰타, 안도라 요 두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목적은 뭐였어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서 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몰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안도라 같은 경우는 로마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몰타가 됐거나 안도라가 됐거나 둘 다 EU 가입국입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죠? 부산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몰타나 안도라 둘 다 로마를 지지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던 것인데 특이하게 이제 몰타가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한 거는 사우디한테 뭔가 좀 뭐 많은 거를 받지 않았겠어요? 워낙에 이제 사우디가 자본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산을 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산을 지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올지가 뻔하죠, 그렇죠? 벌써부터 뭐 비아냥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가지고 뭐 깐죽거렸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 얘기가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얘기가 한동훈 장관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저는 100%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애당초 몰타가 됐거나 안도라가 됐거나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로 여겨지죠? 조세 회피처럼 여겨지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하필이면 몰타랑 안도라에 갔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문재인 정권 당시에 펀드와 관련된 것들, 라임이 됐거나 옵티머스가 됐거나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회피처로서 지금 이제 몰타나 안도라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한번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이미 이제 옵티머스나 라인펀드에도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거에 대해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과 개딸들이 난리를 치는 것처럼 뭐 부산 엑스포를 뭐 결국에 지지선을 못 받았다, 한동훈 장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준석 등등이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그 기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이준석이 판단하기에도 민주당이 판단하는 건 똑같은 것이지,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이런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눌러줘야 된다, 뭔가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이름도 비슷하네, 이런 인간들이 떠들어댄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에 대한 기각이 됐다라 그래가지고 보수 내부적으로 한동훈 장관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이준석이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한동훈 장관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준석이는 몇 프로예요? 3%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뭐 정계 은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끝장이 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건, 이준석이 이거를 모를까라는 것이죠. 당연히 알겠죠. 여론조사를 맨날 그냥 밥 먹듯이 본다라고 하는데 자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확인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론조사를 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자기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밉상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얘기까지도 했습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백현동, 성남FC, 그 다음에 대장동까지는 자기가 보기에 불법적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가 문제가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는 진짜 하다가 이재명까지도 카바를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 이런 식의 밉상짓거리를 골라서 하는 걸까? 이준석뿐만이 아닙니다. 이준석이 이제 따까리라고 할 수 있는 신인규라고 하는 인간도 있죠. 이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 글 써놓은 거를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당한 권력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질문이 생기는 것이, 왜 이준석이가 됐거나 지금 뭐 신인규가 됐거나 이런 따까리들까지 총동원이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의 밉상짓거리를 반복할까? 제가 보기 이유는 간단해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뭐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노원 그쪽에 공천을 못 받게 됨으로써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탄압을 받아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인 거예요? 탈당을 하고 싶은 겁니다. 탈당을 하고 싶은 건데, 지발로 나오게 된다면 탄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고 탈당에 대한 그 동력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밉상짓거리만 골라가지고 함으로써 계속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한테 공천을 안 주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탈당시키게끔 그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지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국민의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어 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노원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뭐 대구에 가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소속으로 아마 대구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이준석이 바라는 시나리오일 거라는 거죠. 지금 대구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도가 한 30%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0에서 45% 정도가 나오는데 이준석이가 30% 가까이나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림당한 탕하, 이 탕하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대구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골로 보낼 수 있을 건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노원병에 공천을 주고 나가가지고 그냥 떨어지도록 하는 거, 선거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3선이 마이너스 4선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공천을 준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지금 막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들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3선인 이준석이가 마이너스 4선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탄압을 해버리고 그냥 탈당을 시켜버리는 거, 공천을 그냥 아예 안 준다라는 거, 그것이 오히려 이준석이 바라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준석이는 이렇게 까보면 까불수록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
장관의 입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가지고 파면해야 된다라고 생쇼를 다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또 뭔가 좀 발을 빼는 느낌이 있죠. 그러나 우리 추미애 추장군 애국보수는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한동훈 장관이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은 운명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준석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국민의힘이 지혜롭게만 바라보고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유리하게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